기침이 나와서 잠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4,600만원까지 15%를 적용받는데, 만약에 내가 4,600만 100원을 벌었다 그러면서 갑자기 24% 세율을 적용받을까봐 100원을 안 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국민들의 행위, 엄청난 그 조세를 통해서 엄청나게 그 행위를 바꾸게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600만원까지 15% 세율을 적용받고 4,600만원 넘더라도 100원이라도 더 벌게 되면 이 100원에 대해서만 24% 세율을 적용받아서 24원의 세금이 나오는 거지, 전액이 24%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4,600만원까지 버시던 분이 돈 더 안 벌려고 하시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 없겠지만, 뭐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돈은 많이 버세요. 많이 벌어가지고 뭐 40% 세율까지 적용받아서 내시면 너무 아깝겠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겠죠. 네, 다시 되돌려서 띠용 잠시만요. 띠용. 네, 세액공제 넘어왔습니다. 자,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입니다. 배당세액공제 뭐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배당세액공제가 없으면은 법인에서 개인들에게 배당 주는 금액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과세란 뭘까요? 일중과세, 이중과세. 그러니까 과세가 두 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면허 딸 때도 일종보통, 이종보통 있잖아요. 이중보통. 어떤 게 더 안 좋은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자, 이중과세. 영어로 이제 자 볼게요. 자, 법인이 영업을 하고 법인세를 내요. 법인세 한번 냅니다. 쭉 빨렸어요. 과세관청에 법인세를 쭉 한번 빨리고, 법인세 차감 후 이익을 재원으로 개인 주주들에게 배당, 개인은 뭐 개인이든 아니든 뭐 상관없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배당을 하면 아까 전에 우리 봤던 종합소득을 보면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가 있는데, 그 중에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이 합산이 돼가지고 종합소득으로 한 번 더 국세청, 과세관청이 한번 쭉 빨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세 한번 냈는데 소득세를 한번 더 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쭉 빨렸죠. 쭉 여기도 한번 또 쭉 빨립니다. 이것을 이제 세법 그 전문 용어로 쭉쭉이라고 하는데요. 장난이고요. 이중과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더블 텍스 아닙니다. 몰라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주주들이 여러 가지 이제 투자하는 세법이 이제 국민들의 어떤 행위에 너무 행위를 직접적으로 변경시키는 그런 세법은 좋지가 않아요. 뭐 세액공제, 소득공제로 어느 정도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너무 크게 미쳐서는 안 돼요. 경제에 큰 비효용을 가져옵니다. 비효율.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없애줘야 돼요. 이중과세를 없애주는 방법이, 아름다운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자, 법인에서 법인세를 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일중과세. 먼저 이건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법인세 냅니다. 내고 자꾸 개인인 필요는 없어요. 주주에게 배당을 해요. 배당을 하면 배당소득에 포함되고 종합소득 구성해서 소득세 과세가 되죠. 자, 배당소득 금액을 과세 되기 전 금액으로 돌립니다. 어떻게? 10%만큼 냈으니까 10%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금액만큼의 법인세 내기 전 금액을 바로 이 사람이 받았다고 쳐요. 치고 세율을 곱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 법인세 내기 전 금액에 대한 세금이 나올 거예요. 그 세금에서 배당 받은 금액을 빼줍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똔똔이라는 효과가 돼요. 그것도 세법 전문용어로 똔똔. 자, 돼가지고 개인에서는 이제 거의 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이중과세가 조절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결과가 아름답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액공제를 그러니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좀 조정을 해주고 맞춰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다음 기장세액공제. 이거는 제가 좀 더 보기 편하게 하려고 노트를 옆으로 눕혀봤는데, 이렇게 볼게요. 정말 우수하지 않나요? 완전 상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볼게요. 농담이었고요. 농담 아닌데. 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어. 자, 기장세액공제 뭔지 한번 보고 갈게요. 그러면 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록 시 산출세액에서
곱하기 종합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곱한 비율의 20%를 기장세액 공제한다. 무슨 말인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알겠지만 하나도 모를 거예요. 자, 볼게요. 간편장부라는 게 있어요. 법에서 정한 특정 사람들에게 간편하게 장부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모드로 치면 easy 하죠, easy. 자, 그런데 복식부기라는 게 있어요. 복식 어때요? 딱 들어도 어때요? 하드해 보이죠? 그 난이도로 치면 예를 들면 이게 뭐 유치원이면 유치원이고 이건 한 고등학생인 거예요. 근데 유치원생이 만약에 고등학생 문제를 풀었다. 어때요? 엄마가 아주 그냥 자전거 사주고 사탕 사주고 다 사주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복식부기로 이게 기록하는 게 과세관청이나 국가 입장에서도 이 사업자의 소득이나 사업자나 뭐 소득이나 여러 가지 증빙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과세하기 매우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장려하지만 이게 원칙인데 특정 이제 기장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영세한 자들에게 간편장부를 하는 특혜를 준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로 기록을 했다. 그럼 이 사람은 장하니까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에서 이 복식부기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20%만큼을 세액 공제하는 거고요. 원래 복식부기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세액 공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문제 풀었다고 칭찬을 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하지만 유치원생이 고등학교 문제를 풀면 아주 칭찬하죠. 유치원 안 다니고 고등학교 공부할 거야. 자, 그렇고요. 자, 다음 이번에 또 재밌는 게 있죠.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겠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상호 조약에 체결된 국가끼리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한다고 되어 있고 아무 나라나 답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나라 답해주면 안 되죠. 솔직히 뭐 어디 가서 냈다고 하고 증빙도 안 주는데 거기서 뭐 300원 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생각인데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세조약 체결된 국가들이랑 하고요. 자, 첫 번째 외국납부세액 공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직접 외국납부세액 공제, 간주 외국납부세액 공제,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 자, 직접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뭘까요? 다이렉트하게 진짜 직접 낸 거예요. 그냥 여기 트럼프한테 $50 냈어.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체결했어. 이렇게 악수했어. 50달러치만큼 우리나라에서 냈다고 하고 빼주는 거예요. 근데 간주 외국납부세액이 뭐냐? 외국에서 $80만큼 감면받았다. 그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뭐냐면은 외국에서 더 내야 되는데 $80를 뭐 잘해서 감면받았어요. 그래서 뭐 만 달러 낼 거를 뭐 $9,200, $9,920 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세금에서 빼줄 때 9,920만 빼주면 이 $80 감면받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10,000 다 빼줘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2만원 나왔어요. 2만원 2만원이고 $10,000 이거 그냥 만원으로 할게요. 미국에서 그냥 만원이라고 합시다. 만원. 근데 만약에 감면받은 거 빼고 9,920원 냈다고 9,920원만 빼줍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얼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감면된 것도 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죠? 만원입니다. 만원. 여기는 80원 나와요. 80원. 감면된 금액만큼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럼 감면받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받은 세액은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 외국납부세액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간접 외국납부세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자, 외국에서 어떤 기업을 했어요. 우리가 가나다 초콜릿을 팔아요. 가나다 초콜릿 파는데 $100 세금 냈어요. $100 내고 남은 이익이 법인세 차감 후 이익 5,000인데 그 중에서 500을 배당받았습니다. 이거 뭐 가나다 아니고 뭐 미국에 뭐 그걸 해요. 휴대폰 파는 회사 사과에서 이렇게 했어요. 배당 500 받았어요. 그러면은 법인세 차감 후 이익이 5,000인데 500을 받았으면 10%를 우리가 배당 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500 받으려고 세금을 얼마 냈어요? $100의 10%도 우리가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원. 이것도 그냥 원으로 바꿀게요. 자, 50원만큼 간접해서 외국 납부했다고 봐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외국 납부 세액공제 네 라고 합니다. 자 58조 재해 손실 세액공제. 자 이쪽 페이지부터 제가 만들다가 아주 아티스틱한 필링이 엄청 올라왔어요. 아주 그래서 그래픽하게 그려봤어요. 아주. 자, 첫 번째 재해 손실 세액 공제 뭘까요? 재해로 손실을 받았을 때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왜 해줄까요? 앞에 것들은 뭐 세액 공제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이거는 좀 이런 게 있어요. 불쌍해, 너희 힘들지, 도와줄게. 어떻게? 돈을 줄 수는 없고, 그러면 돈을 준다고 하면 너희들 다 재해를 막 입을 거잖아. 그러니까 재해를 입었을 때 세액을 줄여준다, 나갈 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너희들에게 좀 도와주겠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천재지변 재해로 자산 총액 중 100분의 20, 즉 전문용어로 20% 이상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 소득세액, 납부할 소득세액 상실 비율 몇 퍼센트죠?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뭐 20% 이하로는 안 해준다고 합니다. 상실 비율만큼을 빼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실제로 뭐 화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실 수 있겠지만 학습 목적으로 예시를 든 거니까 참고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해 발생 전에 자산이 5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5천원 짜리 있었어요. 그런데 뭐 여자친구랑 그날 싸움을 한 거죠. 여자친구랑 싸운 거죠. 삐져가지고 치킨 먹는데 닭다리를 먼저 먹은 거예요. 혼자서 2개를. 여자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난 거예요. 불같이 화를 내다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닭 날개가 타버린 거예요. 상실된 거예요. 손실. 그래서 지금 자산이 5천원밖에 없어요. 500원만큼 날렸죠. 상실 비율 몇 퍼센트인가요? 10%. 아 물론 참고로 저희 여자친구는 닭다리랑 부드러운 살 저한테 다 양보해주는 아주 착하신 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자친구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자 상실 비율 10%. 그런데 10% 이하로 이제 상실하면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를 볼게요. 상실 전에 자산이 5천원치가 있었어요. 치킨이 5천원치 있었는데 태풍이 불었어. 막 ASMR 태풍이 막 불었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2,500원치. 와 지금 이 정도면 다리 두 개 가슴 다리 한 개 가슴 한 개 엉치 한 개 정도 날라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산 남은 게 치킨 2,500원치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나 이렇죠? 상실비 50%. 너무 암담합니다. 20% 넘었죠? 바로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 그래가지고 내야 될 소득세에서 50%만큼 빼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 16페이지부터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